왜? 밭을 보러 갔다가 숲에서 누렇고 긴 막대기 같은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무슨 뼈 조각 같아. 순간 자지러진 거예요. 허연 사람 갈비뼈가 딱 보입니다. 이건 누가 고의로 매장한 거. 네. 정말하면 살인사건 아닐까? 딸이 나갔는데 네. 요거 실종 신고도 엄청나게 늦게 했거든요. 엄마가 평소에 우리 딸이 맨날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다.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유일하게 변 씨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 남동생. 뭐 어머니하고도 대화 잘 안 하고 그 남동생하고만 딱 마음을 터놓고 지내. 누나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쉽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 전동톱으로 그냥 목을 팍 자르면서 금방 죽는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 이전에 우리 채널에서 광고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맘껏 매운맛 시리즈, 그러니까 맵부심이라고 그러죠. 맵부심.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맵부심이 강한 분들을 위한 매운맛 라면. 아주 매우 맵습니다. 이거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얼큰한 김치라면, 감칠맛 나는 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운 짜장면. 이렇게 세 가지 신제품인데요. 이게 일반 라면보다 칼로리하고 나트륨은 확 줄였어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포함시켜서 건강한 한 끼의 식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10개 세트에 41,000원인데 21% 할인해가지고 32,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시고요. 많이 좀 이용하시고 드셔보시고 건강도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창에다가 그녀의 라이프 N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댓글 상단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토막살인 사건인데, 여성을 토막살인한 사건인데, 네. 이게 2012년도 3월 10일입니다. 17시경에, 오후 5시경에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이 예. 이 밭을 보러 갔어요. 왜? 밭을 보러 갔다가 숲에서, 예. 이 숲에서 누렇고 긴 막대기 같은 거를 발견을 해요. 누렇게 이렇게 이런 색깔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무슨 뼈 조각 같아. 그래서 이거 동물 뼈 조각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다가 좀 이상해. 예. 동물 뼈라고 하기는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밭이 예. 이분이 한동안 이 경작을 안 한 그런 밭이래요, 거기가. 겨울에서 이제 그래서 막 이 봄 잡초로 되니. 아주 무성했대. 예. 예, 겨울이잖아요, 여기 겨울에서 3월 이제 막 봄 됐을 봄 될 때니까. 때니까. 예. 근데 이 밭에 이 가장자리가 이제 야산 기슭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어. 산기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밭이 딱 예, 있는 예. 거네요. 예. 예, 근데 그 인접한 그 부분, 예. 경계 부분이지,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거기만 이렇게 좀 땅이 파헤쳐져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손 그리고 그 이 옆에 누런 막대기 같은 이런 하나가. 동물 뼈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다가가서 그 흙 이렇게 아마 동물이 파헤친 걸로 보여요. 예. 예. 이렇게 걸로 보여요. 예. 그 안에서 이렇게 흙을 약간 이렇게 털어왔어. 이게 뭔데 여기 뭘 팠길래 이래. 딱 보니 예. 그 순간 자지러진 거예요. 허연 알았어요. 사람 갈비뼈가 딱 보인 거예요. 갈비뼈는 사람 거잖아요. 표시 딱 이렇게. 나죠, 그거는. 예, 여기. 땅에 반쯤 묻힌 천 조각도 발견이 됐고요. 그거- 동물이 옷 입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발견한 게 뭐였냐면 예. 꽃무늬가 프린트가 돼 있는 여성용 민소매 브라우스예요. 이렇게 팔 없는. 예. 민소매 꽃무늬 그 여성용 민소매 브라우스. 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즉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건 경찰 과수팀에서 득달같이 출동했죠. 예.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다리뼈하고 갈비뼈를 수거를 해요. 다리뼈 나왔어요. 네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유골 전체가 다 백골이 백골.
백골을 된 상태 아예 다 썩은 뼈만 겁니다. 남으면. 갈색으로 변색까지 됐어요. 네, 이 네. 변색은 이거 따져봐야 돼요. 갈색으로 변색이 됐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예. 본래 땅에 묻혀 있다가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변색이 진행되는 경우예요. 아, 그 아까 다리뼈는 예,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이 밖으로 튀어나와 노출돼 버리니까 땅 있으니까. 밑에 있다가 노출돼 버리니까 동물이 파헤쳐서 예. 노출되니까 갈색으로 색깔이 변한 변해 겁니다. 있었고. 한 20cm 가량 더 파니까 시신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딱 보니까 시신이 예. 신발을 신고 있어. 아, 그럼 이건 뭐 매장 이건 볼 더더욱 것도 아니죠. 없어요. 예. 이거는 정상적인 매장 예, 아니에요. 예. 흰색 운동화 250ml예요. 이건 누가 고의로 무통화. 매장한 거. 예. 정말하면 살인 사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여성이 이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검정색 트레이닝복이에요. 붉은색 양말도 발견이 됐어요. 양말까지 신고 예.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왼손 손? 이것만 남아. 그러니까 상반신하고 머리는 없어요. 이거는 엉덩이하고 왼손 쪽만 하고 상체하고 머리는 따로 묻은 거 이거 100%. 자, 왼손도 심하게 부패됐고. 예. 그러니까 융선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지문 융선. 뭐 안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안 나오거든요. 신원하기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예. 몸통하고 머리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분리한 거 아니냐? 그런 토막한 거 말이에요? 아니냐? 따로따로 묻은 거 아닐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단면을 봐요. 발견한 뼈의 단면을. 예, 예. 유심히 살펴봐요. 그랬더니 일부러 자른 어떤 토막살인의 어떤 그런 흔적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신을 통으로 묻었는지 예. 아니면 부분만 묻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예. 흙을 딱 파가지고 흙의 변색 모습을 봐요. 혈액이나 이제 사람을 뭐 온체로 그대로 이렇게 눕혀놓은.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딱 눕혀서 묻었다고 쳐요. 예, 예. 그러면 이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양옆에 폭까지 예. 고기를 기준하는 그 밑에 땅은 신체 모양의 부패액이나 혈액이 변색이 돼 있어요. 아, 책이 그 모양. 예, 그 온 모양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오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신체 모양으로 이렇게 땅에 묻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묻은 그대로 모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것도 그 일견 봐서는 그런 형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분명한 거는 관에다 넣거나 비닐봉지를 쌌거나 가만히 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온체로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안매장이지 그냥. 자, 다행히 정밀 감식을 했더니 예. 왼쪽 팔뼈에서 예. 7개의 나사로 고정된 철제 보형물이 발견이 돼요. 아, 그건 골절인데 그러면. 예, 보형물이. 그러면 핀 꽂아놨으면 핀에 그렇죠. 고유번호 있어요. 아, 핀에도 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예. 한번 생각해봐요. 팔뼈에서 7개의 저는 이게 한 개 있는데 한 개 여기 하나 교수님 박혀 거기 있는데 흉터 7개가 이렇게 박혀 있다면 예. 7개가 박혀 있다면 이건 교통사고 복잡골절일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 대형 수술인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 특히 교통사고 그렇네요. 환자가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운동화 신고 있었죠. 250mm. 자세히 예. 살펴보면 이게 운동화가 어떤 운동화냐면 예. 병원 가면 네네네. 꺾어 신기 좋게 저 뭔지 운동화 알아요. 끝없이 신는 운동화 있죠. 하얀 거. 예, 뭔지 알아요. 예, 환자들이 주로 신는 신발. 환자 입원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신는 신발. 그런 운동화예요. 그러면 여기 핀이 7개 박혀 있고 운동화가 그런 운동화가 거고. 그렇다면 이건 교통사고 환자 그럴 입원해 수 있는 있겠네요.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정밀하게 파는 과정에서 뭐가 또 발견이 되냐면 예. 관절염 치료제 케토톱 있죠. 파스. 예. 예, 예. 케토톱 조가리하고 파스 조가리 따른 거. 요런 게 시체하고 함께 발견이 돼요. 현장은 어땠냐면 복잡한 농로를 통과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장소예요. 외부인이 잘 올 수 없는 장소예요. 네, 더더군다나 그 주변에 CCTV도 전혀 없어요. 그쵸, 뭐 이런, 당연히 이런 없지, 산에 그건. 뭐가 있겠어요. 예. 자, 이런 장소를 선택할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앞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소를 선택할 사람이라면 이 지역 사람 내지는 이 지역 연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탐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네. 당연히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성 미귀가자를 찾겠죠. 안 들어온 사람. 안 집에 들어온 안 사람을 들어온 찾겠죠. 그 중에서도 뭐 팔에 골절이 있었던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찾았어요. 2011년 11월 15일 예. 미귀가자 A씨가 있어요. 45세 된 여성이에요. 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예. 그 전에 11월 달에 1년 전에 교통사고로 구미에 있는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진료 기록을 찾아가지고 뭘 찾겠습니까? 플레이트. 번호. 예. 그 나사 핀 고유 번호. 예. 요거를 찾죠. 그래서 그 번호 그 플레이트 공급업체 수술업체에다 확인해 보니까 딱 일치해요. 맞아요. 1년 번호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신분 확인됐네요. 예, 그 시신의 그 성은 변 씨, 45세 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20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래요. 네네. 약을 먹고 호전이 되면 취업도 한대요. 네네. 근데 또 증상이 또 나타나면 또 쉬고 치료하고 재취업하고 이런 식으로 생계 유지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요. 예. 이 여성이 엄마한테 가서 탐문을 해봤더니 집에 안 산다. 수시로 그냥 고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딸이다.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인근 동네 사람이긴 맞지만 예. 거기 안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실종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아.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 가정 내에서 뭔가 관리가 막 잘 되나 잘 부실한 그러지 겁니다. 이거 분명히. 못한 가정 상황이었는가 봐요. 예, 예. 그리고 그럼 딸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랬다는데 딸이 특별한 그 어떤 그 행동을 한 거는 없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 평소에 우리 딸이 맨날 나한테 죽여달라고 그랬다.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본인이 하도 그 정신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예, 예.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러면 됐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예요 딸을. 예, 예. 이제 그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 2011년 6월 19일 예. 2011년 6월 19일 21시 밤 9시. 예, 그때 집에 와서 있다가 찜질방 간다고 나간 후에 그 이후로는 귀가 안 했다. 근데 딸 왜 안 찾으셨어요? 물어봤겠지. 그러게요. 그랬더니 옛날에도 그랬어. 집에 왔다가 있다가 아.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지가 거야. 살고 있는 집으로 가버리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엄마 얘기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네, 네. 행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아주 영세업체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공장 생활을 해요. 이 여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도 언제 그만두고 언제 뭔지를. 들어오고 나가고 뭐 또 언제 봤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 이제 그 유의미한 진술을 하나 받아요. 뭐요? 그 변 씨의 큰어머니가 진술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큰어머니는 좀 더 명확히 기억을 합니다. 예. 2010년 11월 28일. 네. 갑자기 찾아와서 10,000원을 준 적이 있다. 10,000원? 10,000원. 예. 그 10,000원을 받고 일하던 곳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었다. 예. 그 내용을 기억을 해요.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는 아까, 2010년 11월 28일인 거예요. 그렇네요. 큰어머니 집에 왔다가 10,000원 받아갖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큰어머니한테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았고요. 병원 기록을 봤더니 네. 가서 확인을 했더니 보험 조사 기록이 있어요. 보험. 네. 보험은 항상 생각하거든요. 살인 사건이 나면 경찰은 그렇겠죠. 보험부터 봐요. 거기다 또 교통사고 예. 났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했더니 예. 교통사고로 8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거액이에요. 그런데 예. 이 여성이 8천만 원을 입원하고 있다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2011년 2월 달에 예.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2달 만에? 예. 3,200만 원에 합의를 해버리고 보험회사하고 예. 8천 받을 수 있는데 원래는 산정된 게 뭐예요? 3,200만 원만 받고 퇴원을 해버렸어. 갑자기 일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예. 이렇게 보험회사 측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입금받은 날짜는 2011년 6월 20일이에요. 네네. 퇴원하고 4개월 후에 이제 그 입금을 받은 게 나와 이게. 그랬네요. 보험회사 확인하니까 네네. 2011년 6월 20일 날. 이 돈이 또 어디로 올라갔는가를 경찰이 또 따져봐야지. 입금과 동시에 또 출금이 돼? 그래요? 어떻게 출금됐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출금 전표를 또 경찰이 가서 찾았어요. 그래서 본인 필체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 예. 그 확인했더니 본인 기록한 거 맞아요. 이 그건 여성이 맞아요? 직접 돈을 인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CCTV 좀 봅시다. 예. 은행에다 그랬더니 그때 거는 덮어쓰기 하고 삭제됐어. 그럼 왜 급하게 차였을까? 돈을 입금 받아갖고 입금과 동시에
출금을 했잖아. 3,200을 찾았잖아. 그러게요. 그리고 이 여성이 없어졌다면 그날이 범행인 날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6월 지금 20일. 목돈 들고 있는데. 네, 6월 20일 당일로 이제 경찰은 사건 발생일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휴대폰도 6월 20일 이후에 발신 기록이 없어요. 그럼 맞네요. 이게 100%죠. 예. 어머니도 6월 19일 날 나가고 그 이후로 못 봤다고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6월 20일에 그 범행일자 예, 만약에 예. 살해됐다면 6월 그렇게 20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경찰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는 예. 6월 19일 날 딸이 집에 나갔는데 왔다고. 예. 요거 실종 신고도 엄청나게 늦게 했거든요, 엄마가. 그러게요. 아까 11월 뭐 미신고자. 이거 이상하잖아, 엄마. 예. 예. 딸이 그렇게 됐는데 더더군다나 온전한 정신도 아닌데 이거 엄마를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 엄마를 엄청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빨리 신고하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못 받으니까. 아. 그래서 신고를 좀 딜레이했다. 수급비 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혐의선상에서 일단 벗습니다. 예. 예. 또 동생도 있어요. 예. 동생은 변사자가 고향집에 머무를 때 두 남동생이 다 이 고향집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예. 동생들도 이제 좀 의심을 해요. 그래서 가족 통장 조사를 해요, 경찰이. 다 내역 가족 이런 통장 거. 조사를. 예. 그래서 보험금 그 돈이 액수가 오간 거 입금시켰는지 여부 흘러 들어간 확인을 데가 한단 있는지.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 이건 수사는 완전 난항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근 주민이. 뭐요? 그 저 변 씨 그 여자는 가족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대화를 거의 안 해. 유일하게 변 씨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 누구요? 남동생. 어. 뭐 어머니하고도 대화 잘 안 하고 남동생 40살 먹은 남동생 그 남동생하고만 딱 마음을 터놓고 지내. 그렇다면 마음을 터놓고 말하는 남동생이 40살짜리가 있다면 예. 보험금 받아가지고 와서 그 남동생한테 보험과 얘기했을 관련해서 돈 받았다는 그 얘기를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있죠. 이건 있어요. 예, 있죠. 마음 터는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면. 예. 예. 그래서 그 남동생을 경찰이 집중 탐문을 또 해봐요. 네네. 일단 의심하기 때문에 남동생을 이제 네. 아유 누가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차가 없었는데 차를 하는데 딱 몰고 나타났어. 오호. 예. 그리고 아유 돈을 팍팍 써고 돈도 없는 놈이 이거는 의심스러운데요? 그 동생도 당연히 변씨겠지. 예. 예. 동생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다 도출을 해요 경찰이. 동생의 그 네. 돈의 흐름 파악을 했더니 네. 그 결과 예. 6월 20일. 그날이잖아요. 돈 네, 뽑은 날. 6월 20일 그 이 본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와요. 제2금융권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간 거. 1금융권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 없죠. 자, 1,000만 원 뭐야? 그러면 누나가 준 거예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그러면 1,000만 원은 분명히 이제 3,200 중에 1,000만 원은 입금됐어. 네네. 그러면 2,200을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만 탐문해서 구해내면 아구가 맞잖아. 그렇네요. 그래 2,200 행방 찾기 이제 예. 이때부터는. 예.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단골 술집이 있다는 걸 알았어.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 예. 그 술집으로 찾아갔어. 그 변 씨가 말이야. 사장님한테 큰 돈 줬다는데. 그냥 그렇게 넘겨주기로 맞아요? 그런 거예요. 형사가 와서 뜬금없이 네. 그렇게 물어보고 큰 돈 줬다는데. 맞아요? 그거 외상값 받은 건데요? 이렇게 말을 그래요? 그럼 받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목돈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장 형사가 또 다시 한번 넘겨짚어요. 그렇게 많이 외상을 해요? 그 사장이 계속 밀려갖고 1,000만 원까지 간 거예요. 700만 원 현금으로 중고시장에서 차 샀어요. 그러면은 어느 계약 정도? 일자는 6월 20일이에요. 이거 왜 샀겠습니까? 만약에 동생이 범인이라면 예. 시신유기 하는데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네요. 계좌 추적하고 탐문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완전히 아구가 딱 맞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나와서 예. 휴대폰 기록 기록 추적하자. 예. 휴대폰이 수십 대야. 왜요? 명의로 예명의로. 뭐가 이게 그렇게 알고 많지? 봤더니 대포폰 장사야. 그래서 이제 얘가 자주 간다는 PC방 가가지고 회원하면 넘버 있잖아요. 남죠. 전화번호. 거기 인적사항. 예. 거기 휴대폰 넘버를 입수를 했어요. 예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에는 한 건의 통화 내역도 없어요. 그러니까 6월 20일 누나의 실종을 기점으로 해서 네네. 그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 정도 되면은 데리고 나와야지. 동행했습니다. PC방 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PC방에서 PC방. 한참 있는 놈을. 누나 건으로 할 말이 좀 있다. 예. 그러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 누나 보험금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안다 누나.
예. 그 얘기 알아요, 보험. 누나가 나 보험금 같이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나한테 빚이 나 1,000만 원 있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1,000만 원 나 줬는데요. 그리고 1,000만 원만 거기서 달랑 받고요. 누나하고 은행 앞에서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 누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근데요. 예. 우리 누나가 실종되고 나서 10일 뒤에요. 예. 집에서 유서가 나왔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유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예. 그거 물어봤더니 죽고 싶다. 예. 누나가요, 죽고 싶다. 나를 죽여주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예. 내가 그 유서를 내가 발견해가지고요. 예.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더니 에이씨, 북북 찢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또 물어보니까 누나는 지금 실종 신고하셨던데 찾았어요? 예. 예. 엄마한테만 누나 죽은 사망한 거 얘기한 거지 일체 딴 데는 발설을 안 했어요. 몰랐어요. 예. 누나 아주 몰라요. 몰라요. 이때 이제 누나 시신 발굴했어요 우리가. 이게 반응이 있죠 또 요때. 그거 보려고 예. 시신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내친 김에 이제 6월 20일 날 당일 동선대. 수사팀은 이미 이 남동생을 동행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에 탐문에 탐문에. 엄청나게 많이 해서 조사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과정에서 조사했던 게 뭐였냐면 예. 이 동생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 며칠간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 너 20일 그날부터 동선을 쭉 대봐. 누나랑 같이 뭐 찾으러 갔다고 시간 하니까. 순서대로 질문을 쫙 한 거예요. 예. 자기는 뭐 하고.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계속 얘기해요. 예. 집에도 그 당일날 들어가 며칠 안 들어왔는데도 들어온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여기서부터 거짓말한다는 거짓말이네요. 거지. 예. 인식이 됐고요. 경찰은 뭉친 맞춰놨어요. 거예요. 예. 자, 1,000만 원 입금, 그쵸. 1,000만 원 외상값, 예. 700만 원 차. 그 이외에 또는 뭐 50만 잔잔하게. 원은 뭐 예. 쓰고 뭐 100만 원 어디 쓰고 한 거를 다 한번 맞춰 경찰은 3,200을 거의 악으로 맞췄어요. 예. 그거를 이제 딱 앉혀놓고 너 거짓말했잖아 지금. 예. 우리가 조사한 거 보니까 돈으로 그렇게 쓴 거야. 너 거짓말이야 이거. 너 이 새끼 왜 거짓말해? 거짓말을 딱 드러나버린 거야. 드러났네요 진짜. 직설이 못하고 그냥 거기서 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 내가 다 받은 거 맞아요. 근데 나 안 죽였어요. 자 그럼 누나하고 언제부터 같이 있었냐? 6월 19일 날 집에 같이 있었잖아. 그렇죠 일단은. 예. 6월 19일부터 동선 파악 들어가. 예. 야 누나랑 너 움직인 거 대봐. 누나가 소주 한 잔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했고요. 예. 누나가 죽고 싶다고 그래서 대화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시내에서 모텔에 들어가고 누나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요. 예. 누나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쉽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전동톱으로 그냥 목을 퍽 자르면 금방 죽는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얘가 목재를 잘라본 경험이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지가 그래서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이제 형사가 이때 딱 치고 들어가. 그래서 누나 죽였냐? 그렇게 죽였어? 그렇게 죽였어? 네. 아니요, 나 그 방법밖에 말 안 해줬어요. 말해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만 말해준 거예요. 예. 네 수법 이거 지금 목이 없어졌잖아. 예. 네 수법이나 시신의 상황 이런 거 다 명백하고 돈 이런 거 네 동선번이면 네가 부인해봐야 가중처벌밖에 안 돼. 자백했어요. 자백했어요.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누나가 결국 자살할 거는 분명한데 예. 그럴 바에야 모르는 사람 시켜서 자살하는 것보다 내가 죽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날이 박자 이제 은행에서 합의금을 찾았고 예. 20일 날. 그다음에 이제 차를 구매하고 공구사에 가서 적당한 도구를 자기가 구입을 했고 예.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예. 아버지 산수 주변에 미경작 밭을 발견했대. 그러니까 아까 있네요. 거기 아버지 산수 주변 연고가 있죠. 있네요. 사보로 먼저 구덩이를 팠대요. 파놓고. 그러니까 얇게 판 거예요. 둘이서 소주 5병 먹었대 여기 앉아서 걸터 앉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누나는 구덩이에 엎드리고 예. 내가 전동톱으로 목을 잘랐어요. 그 후에 예. 누나 머리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예. 구덩이 근처에 그 옆에 딴 데다가 따로 내가 묻었어요.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현장으로. 머리 있는데 대봐. 따로 묻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놈이 유골이 원래 발견된 지점에 한 5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예. 여기 있다고 그래서 파보니까 머리가 나와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게요. 이건 너무. 단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목하고 팔을 절단하고 머리를 따로 그러니까요. 떼어다가 저기다 해요? 그러게요. 이건 증거인멸 목적이에요. 신원 파악 못하게. 맞아요. 이거 지문 안 나오고 얼굴로 그러면 확인 안 되게 하려고. 목하고 팔을 따로 절단해하고 머리 따로 이거 따로 이건 고의살인이에요. 신원 파악 못하게. 글쎄 말이에요. 이 새끼는 거짓말한 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짓말로 수사보고 달아가지고 예, 이건 예. 거짓말이지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살인으로 예, 토막살인으로 이제 기소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식도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네. 어렸을 때 무지하게 똑똑했대요. 그 동네에서 소문났었대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정신질환이 발병해가지고 둘 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전과 그 악화가 반복되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특히나 이놈은 자백한 이후에도 계속 이상한 행동을 반복을 했는데 뭐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예. 사건 하고 나서 너무 괴로워하고 술을 마시면서 돈을 내가 막 쓴 거다. 괴로워서. 예. 괴로워서. 예. 이건 맞는 얘기죠. 예. 예.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아니 어차피 누가 해도 할 일인데 내가 한 건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 그리고 이 자식이 이 사건으로 검거되는 수사 과정 그 이전에 네네. 이제 국만 이야기 Y에다가 전화했어요. 본인이요? 본인이. 예. 그래갖고 제작진한테 예. 누나 실종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2시간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얘는 살인 및 사체 유기로 그렇죠. 또 사체 훼손도 들어가겠죠. 예, 예. 2012년 3월 19일 날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이게 시신 발견 9일째 되는 날이에요. 빠르게 검거. 빨리 잡은 겁니다. 이거 예. 빨리 잡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추정컨대 심신미약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이 그냥 딱 하고 네. 있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20년 내외로 예. 형량을 이제 보는 것 같고 이거 안동경찰서 수사팀에서 한 건데 정말 이거 수사 잘했어요.